비대면 시대의 성과 관리는 어떤 게 중요한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어나는 노이즈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비대면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왜 못 믿는 걸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비대면 시대의 성과 관리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리더십과 조직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성과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성과 관리 그 자체도 리더십의 핵심인데 더군다나 요새는 이제 비대면 시대잖아요. 비대면 시대의 성과 관리는 어떤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주제로 다른 기업체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내용을 제가 가져와서 같이 경험과 도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정렬하는 게 이제 성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좀 먼 얘기 같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과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 일 중에서 얼마큼 했고 무엇을 못했나 이걸 판단하는 게 이제 성과의 관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은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미리 셋업이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는 직무는 우리 위 상위 단계인 팀의 직무, 그리고 우리 사업부의 직무, 그리고 우리 회사가 하는 일과 당연히 부분 집합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가는 방향과 팀이 가는 방향과 개인이 가는 방향이 동서남북이면은 성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회사의 전략 방향, 팀의 전략 방향, 개인의 전략 방향이 일치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일치가 안 되는가를 보면은 보통은 개인이 하는 일이 정렬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회사가 가는 방향도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내년까지 어떤 구체적인 목표에 도달한다고 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나 개인이 해야 될 일은 뭐가 있다라는 게 서로 간에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명문화가 되지 않고 내재화가 되지 않아서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코칭을 해드릴 때 항상 이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먼저 명확하게 하고 그걸 정렬하는 걸 첫 번째 이제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성과를 평가하지 말고 코칭하라 라는 말을 저는 해드립니다. 평가와 코칭 뭐가 다른가요? 어떤 느낌 드신가요? 이제 어원 자체는? 이제 뒤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영상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평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좀 부담되지 않나요? 내가 뭔가 점수를 받아야 되고. 자, 근데 코칭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지적인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돕는가?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뭔가 내가 지지를 받고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제 질책과 혼나고 협박으로 동기부여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서포티브한 관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투명성과 가시성을 확보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HR 쪽 연구를 보면은 기업 내에 투명성이 높을수록 성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기반으로 저는 이제 스타트업 같은 데다가 이제 코칭을 할 때 뭐 개인의 뭐 재무 정보나 인사 정보나 이렇게 굉장히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공개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투명성을 높이는 이제 전략을 많이 조언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아니면 노션 같은 툴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이제 거기서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어나는 노이즈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가시성은 뭐냐면 그 투명성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당연히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자료들을 우리가 실제 확인할 수 있게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대면 시대에 이제 비대면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관리자 중에서. 왜냐?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왜 못 믿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일을 시켰는데 집에서 근무 시간인데 이 직원이 일을 지금 하는지 노는지 못 믿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런 상황? 그럼 일단 제가 만약에 대표라면은 직원들끼리 서로 못 믿는다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그리고 내일 해야 될 일은 뭐고 오늘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얼마큼 했고 얼마큼을 못했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정보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은 사실상 대면과 비대면의 경계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대면 근무할 때는 그걸 옆에 가서 물어봤지만 비대면 시대에는 그걸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비즈니스 코칭을 하다 보면은 조직 문화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퇴사하시는 분들 보세요. 회사 잘 다니다가 일이 힘들다고 퇴사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은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이 가장 많은 이유고, 또 그 갈등의 원인을 찾아보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주로 해야 될 거는, 자,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규칙을 만드는 걸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만든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몇 가지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슨 회사에서 지켜야 할 커뮤니케이션 방법 10가지, 뭐 이런 식의 룰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호칭은 어떻게 부른다, 이메일은 어떻게 답장을 한다, 회의 시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규칙을 한번 우리 직원들끼리 만들어 보면은 정말 많은 것이 규칙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거를 도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성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과거에는 이제 면담이라고 불렀지만 요새는 원온원 세션이라고 그러죠. 1대1로 서로 이제 오픈된 이제 환경에서 서로 이제 업무 관련한, 또 이제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정규화해라, 이런 걸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굉장히 이제 그 단계가 좁을수록 좋습니다. 반대로 늘어날수록 커뮤니케이션의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거식으로 이제 뭐 사원, 대리, 주임, 과장, 차장, 부장, 뭐 임원 이렇게 쪼쪼쪼 한 7단계, 8단계로 된 회사에 비해서 3단계만 돼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굉장히 이 뎁스가 좁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애자일 컨설팅이나 조직개발 컨설팅을 할 때 구조가 중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이제 성과 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조직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생각해서 공유를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